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1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이 3월 9일 날 있었죠. 그리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3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여권,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보여온 행태 어떤 것이었는가? 한번 잠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공약을 하고 못 지켰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공약하고, 물론 광화문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용산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안보 공백을 이유로 보류시켰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남이 취소되고 어쩌고저쩌고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리고 뒤늦게 승인을 했지만 그때는 그래서 용산 집무실이 제때 이전을 못하고 지금도 용산 집무실에 그 국방부 청사죠. 거기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 사실상 있지도 않은 그냥 자기네들 스스로의 걱정, 그렇게 되면 안보 공백이 있지 않을까? 안보 공백이 뭐가 그렇게 있습니까? 어제 0시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합참의 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을 이양받았습니다. 그리고 6해공군 다 제자리에서 정말 확고한 안보 태세를 유지했죠. 그런데 있지도 않은 안보 공백 운운해가면서 발목 잡기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뿐만 아니고 집무실 이전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비판했습니다. 뒤끝이다 내지는 왜 이럴까? 결국은 지방선거에서 자기네들의 강성 지지층을 이탈을 막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러는 거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여하튼 맨 마지막 날까지 뒤끝을 보였다. 그게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 5월 9일 날 무슨 하루도 묵고 5월 10일 날 그 취임식 참석한 후에 양산사저에 내려가라 그랬더니 그것도 또 굳이 6시에 퇴근하겠다 그러면서 퇴근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 보니까 다 준비했더라고요. 모은 거라고 봐야죠. 모아서 거기서 제가 아무리 농담이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출마할까요? 이게 뭡니까? 세과시죠. 나 건드리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뭔가 나를 건드리면 어쩌고저쩌고, 거기서도 보니까 지켜드리겠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김정숙 여사도 그랬더군요. 문재인 대통령 지켜드리겠다고요? 글쎄요. 지켜주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전직 대통령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에서 지키겠다는 말이 유난히 자주 나옵니다. 왜 그럴까? 이런 부분도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민주당 한 거 보시죠. 검경 수사권 조정 작년 1월 1일부터 정말 십수년간의 논의의 결론으로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시행이 되고 1년 남짓 시행이 돼서 이게 지금 정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또 뜯어 고쳐야 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 시점에 바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검수완박법을 일방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 거기다가 윤석열 정부의 내각 후보자 19명, 이 중에 11명에 대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아직 청문회를 안 연 장관 후보자도 있습니다. 청문회를 대통령 당선인이 국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청문회법이 돼 있습니다. 왜? 그거는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제대로 된 내각을 갖춰서 출범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주었는데, 그걸 다수당을 이유로 이리저리 끌고 어쩌고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제 출범했는데 대부분의 강요, 총리를 포함해서 지금 임명이 안 됐습니다. 이런 반쪽짜리 출발을 하도록 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민주당이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비대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에 작년이죠. 작년에 국민의힘하고 합의한 것이 있었습니다.
국회가 장기 공전을 하니까 자 그럼 법사위원장은 일단 상반기에 민주당이 맡고 하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는 걸로 하자 해서 하부인문에 사인까지 해서 그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 후임자인 박홍근이라는 사람이 원내대표로 와서 그거 안 지키겠다 이랬던 사람들이고, 자 어제 새벽 3시 반까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인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그날 새벽까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왜 이렇게 길게 가져갔느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거기서 나온 의혹들 한번 보시죠. 정말 아니 한동훈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업무 능력을 검증해야 되는 것이지 맨 딸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딸이 지금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 무슨 페이퍼 뭐 에세이 같은 거 뭐 썼는데 그걸 논문이라고 주장을 해가면서 뭐 표절, 아니 고등학교 때 과외 활동 좀 했는데 그거 좀 설령 베꼈다 치죠. 좀 베꼈는지 안 베꼈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걸 갖다가 뭐 표절? 무슨 고등학생이 대단한 학위 논문 썼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공격을 하고, 거기서 이수진 의원 샤우팅, 최강욱 의원 뭐 한땡땡 한국 3M을 한동훈 후보자 딸 이름으로 착각해서 공격하고, 김남국 의원 이모 씨, 이아무개 씨 이걸 이모라고 해석을 해서 공격하고, 이래서 청문회장을 코미디로 만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제 하루 동안 돌변을 했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 지금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죠. 여기에 국민의힘에서는 윤형선 당협위원장, 원래 2년 전에 송영길 전 대표하고 맞붙어서 뭐 큰 차이로 졌습니다. 그러나 당협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당협위원장으로 이재명 상임고문에 맞서겠다, 뭐 이런 국민의힘의 전략인데, 이재명 상임고문 어저께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시대를 넘어 국민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달라.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제대로 견제하며 잘하기 경쟁에 집중하겠다. 뭐 통합 운운했습니다. 화합 운운했습니다. 통합과 화합이 범죄를 봐달라. 설마 이런 건 아니겠죠?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독주와 독선을 포기하고 화합과 통합, 공정과 상식에 맞게 국정을 이끄신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자, 이게 어제 10일 바로 취임식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라고 그랬습니다. 독주와 독선, 이거를 5년 내내 했던 곳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고, 근데 그 이후에도 취임식 날까지 독주와 독선을 계속했던 게 민주당인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대고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독주와 독선을 포기하라는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박홍근 원내대표 여기도 또 페이스북에다가 성공한 대통령의 밑바탕은 국민통합의 실현이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국민통합이 과연 무엇일까? 잠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조국 사태 일으켜가면서 검찰개혁을 위해서 조국 전 법무장관을 임명했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민주당 사람들이 얘기하는 국민통합도 현재 드러난 범죄 행위를 그대로 덮자, 혹시 이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국민통합을 들고 나오니까. 지금 어제 그저께까지도 본인들이 보였던 행태를 까맣게 잊고 어제 하루 동안 통합을 자꾸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는 통합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어제 그저께까지, 바로 어제 기준으로 얘기하면 자기들이 전날까지 했던 행태는 이거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 아니었나요? 그래 놓고서 어제 하루 동안 자꾸 통합을 얘기하니까 이 통합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것을 궁금해지게 하는 대목이다. 박홍근 원내대표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야당과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도 늘 경청하며 상생의 국정을 펼치는 윤석열 정부 5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상생,
최근에 상생의 상징적인 장면이 뭐죠? 원래 국회의 상임위원장들은요, 이번 국회에서, 그러니까 지난 국회에서 원래 민주당이,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몫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잘 아시죠? 뭐 기억나실 겁니다. 야당의 몫이다. 그래서 실제 2000년대 중반부터 야당이 줄곧 법사위원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니까 그건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도 법사위원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자 2년 전에 그러자 표결하자 그래서 자기들이 상임위원장을 싹쓸이 해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국민 시선이 따갑고 하니까 나중에 결국 협상에서 일부를 국민의힘에 떼어주면서도 자기들이 법사위원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법사위원장의 야당목, 이것을 지키지 않고 깨고 그러면서 상생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작년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되니까 그래 그럼 어차피 우리가 하던 거니까 상반기는 우리가 하고 그럼 하반기를 넘겨줄게 이러더니 대선에서 지니까 하반기도 우리가 해야 되겠어 그 약속?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러면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거 아닙니까? 윤호중이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비대위원장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상생을 들고 나왔다. 그럼 이 상생이란 뜻도 한번 사전에서 찾아봐야 되겠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상생이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또는 국회 관행을 무시하고 다수당의 횡포, 억압 이런 걸로 처리하는 게 상생이냐 과연? 왜냐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개혁이라는 이름의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왔는데 그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개혁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거기에 그냥 일방 강행 이런 조치만 있었는데 그걸 자꾸 개혁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거기다가 검소완박 검찰 수사권을 빼앗는 것을 무슨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국민통합, 상생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전날까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제가 그래서 왜 사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얘기한 상생, 이재명 상임고문이 얘기한 통합, 이게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돌변하고 자 그럼 오늘부터 또 어떤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줄까 좀 궁금한 대목인데 자 지금까지 보여왔던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상임고문, 그 다음에 민주당 사람들의 그 오만과 독선 어찌 보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가져왔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을 가져왔다. 뭐 하는 점은 객관적으로 볼 때 분명한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 등 민주당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오만과 독선을 탈피하라 내지는 통합 뭐 이런 걸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는가 그런 행동을 보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의문을 갖고 어저께 바로 그런 일들을 계속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나 생소하게 느껴진다. 이런 돌변 이걸 국민들이 궁금해하기 전에 민주당 스스로 통합의 자세 그 다음에 상생의 자세를 보여주면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민주당의 상생의 자세와 통합의 분위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반성하지 않겠습니까? 야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면 정말 중도층 상당수가 앞으로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기대를 걸게 되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먼저 어제 얘기했던 대로 통합과 상생의 모습을 보여라. 자꾸 쓸데없는 정치 공세 그런 걸 보여줘가면서 발목 잡기에 열중하지 말고 정말 국민 눈높이에서 이 사람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뭐 저도 이 사람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견제를 해야 할 때 민주당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하루 동안 민주당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이게 어제 하루 만의 현상이냐 아니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이중잣대였냐? 아니면 뭘 위장한 제스처냐? 뭐 이런 것들이 매우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